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이 차는 여기 보시면 풀옵션 차입니다. 풀옵션. 그리고 능동용 반자율주행 되는 차량입니다. 정면에서 봐도 이 차 이 눈 쪽에 헤드라이트 쪽에 보시면 굉장히 강렬하죠. 예, 요즘 현 기아차가 굉장히 디자인을 잘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에 여기 보시면 요 플라스틱 같은 게 하나 보이죠? 유리 같은 플라스틱. 이게 이겁니다. 요게 반자율주행 전방 차량 거리 센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개등도 굉장히 심플하게 잘 뽑았죠. 그리고 전체적인 이렇게 디자인에 보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화가 난 짐승처럼 요렇게 되어 있죠.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디자인을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아가 현대보다는 디자인을 잘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현대가 훨씬 차가 좋고 했는데 17년부터인가 기아 쪽에서 훨씬 디자인을 좋게 잘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2020년 K5 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정면에서 본 측면 모습이고 또 뒷면에서 본 측면 모습입니다. 뒷면에서 봐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고 정면에서 보면 다이나믹한 유선형으로 보이죠. 이렇게 바람이 올라가니까 차가 다운됩니다. 다운그레이드. 디자이너들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후방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이 바람이 이렇게 뒤에서 봐도 바람이 이렇게 타고 올라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시킵니다. 여기서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끝에가 이 부분을 살짝 올려놓은 느낌이 보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뒷부분이 또 안정적으로 눌려지니까 앞부분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타고 올라서 뒤로 갈수록 이렇게 눌러주니까 굉장히 차가 안정감 있게 달려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약간 파놨을 겁니다. 옆에서 보면 실물을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는데 요거는 바람을 살짝 가두면서 연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유선형으로 이렇게 공기가 뒤에서 미는 것처럼 이런 디자인을 택했을 겁니다. 제가 디자인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실내 모습입니다. 실내 모습, 운전자 쪽에서 본 모습. 요게 버튼 형태로 시트 움직이고 여기 이제 요추 받침대. 그 다음에 여기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거. 그리고 요것도 굉장히 편합니다. 옛날 형태는 그냥 이거 당겨서 잠그는 형태인데 요걸로는 버튼식으로 돼서 핸들 높낮이부터 위에 아래로 여성분들한테 좋겠죠. 예. 그 다음 모습이 뒷좌석입니다. 뒷좌석이고 뒷좌석 역시 어른이 앉아서 성인이 이렇게 앉아서 발을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요 무릎과 뒷좌석의 등받이 사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K7. 앞뒤가 기니까 차가 보시면 앞뒤가 길어요. 긴 만큼 요 운전석과 요 앞좌석의 등받이와 무릎의 간격, 이게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어른들이. 어른들 5명, 여전히 어른들 5명 앉기에는 조금 어깨가 받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나라 차들은 5인용이라 하지만 어른 5명이 앉아 가기에는 차도 좀 무거워지고, 예, 좀 그렇죠. 그러니까 4인용으로는 편하게 쓸 수 있는, 우리나라 차들 다 그렇습니다. 세단이. 중대형 차도 마찬가지고.
제네시스도 그렇고. 그리고 운전석 쪽에서 보이는 계기판 사진입니다. 계기판 사진이고, 여기 보시면 이게 반자율주행, 그 차선 감지한다는 그 버튼, 아까 여기 보시면 요거, 그러니까 요겁니다. 요거 이겁니다. 요거 켜놓으면 차선 감지가 되는 겁니다. 차선 감지가 돼서 계기판에는 요렇게 보입니다. 저걸 작동시키면 계기판에는 요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고, 이 차의 특징은 전체가 디지털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계기판 자체가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인성도 좋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잘 보이고, 또한 멋져 보입니다. 항공기 좌석에 앉은 것처럼. 이제 반자율주행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요거, 여기 반자율주행 그 차선 감지하는 거고요. 고속도로 올려서 저거 작동을 시키고, 평소에도 이거는 그냥 시내주행에서도 요거는 작동시켰어도 됩니다. 작동시켰어도 시내주행 차선 감지 다 됩니다. 되고 삑삑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요 차 모양으로 돼 있어서, 차 모양으로 돼 있고, 요 뒤에 간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요 부분은 앞차와의 거리입니다. 100m를 조절할 수 있고, 뭐 90m, 80m, 70m 쭉 조절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 눈 대중으로 봐서 이제 한 이 정도 고속도로 막 달리면서 이 정도 선에서 앞차가 쓰면 나도 쓰고, 앞차가 속도가 줄이면 나도 줄이는 그 용도로 쓰는 거고, 그 옆에 핸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요게 이제 능동형으로 핸들을 차가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세 개가 작동이 되면 한 이 정도의 구간은 돌아가더라고요. 차가 자기가 차선을 잡고 요렇게 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뭐 급격하게 휘어져 있는 곡선 구간에는 사실은 좀 무리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거는. 그렇지만 뭐 완만한 경사, 완만한 이 정도의 경사는 되더라고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올려보니까. 그리고 여기 작동이 되면 이제 차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부분을 차가 이렇게 달리다가 보면 싹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얘가 감지해서 핸들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차가 다시 또 이리 왔다가 또 한참 더 하면 또 이쪽으로 기울겠죠. 그럼 또 이렇게 가고, 그거를 옛날에는 불과 한 2년 전에는 왔다 갔다 했어요. 차가 이런 식으로. 사실 차가 이걸 조절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갔는데, 요즘 이제 반자율주행 차들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한번 가더니 가운데를 인식을 해요. 기억을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메모리로. 이렇게 가더니 살짝 치우쳐서 가고, 여기 살짝 치우쳐서 가더니 중심을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중심에서 계속 가더라고요. 그 현대가 요것도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이 좀 많이 발전해 온 것 같습니다. 반자율주행 소개고요. 실질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올려보면 이제 뭐 1분 정도 간격으로 핸들을 잡아라고 이제 멘트가 뜹니다. 이 핸들을 놓고 운전을 할 수도 있어요. 완만한 경사와 완만한 그 굴곡진데, 안 그러면 또 계속 이제 차가 뻥 뚫려 있거나 차가 좀 많아도 급격하게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차가 있다 하면 조금 위험성이 느끼긴 하는데, 차는 근데 뒤에서 오는 차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위험하긴 한데, 그렇지 않고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면 그냥 쭉 혼자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급격하게 인터체인지 같은데 이런 데서 확 털 때, 그럴 때는 이제 사람이 잡아주고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선에서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핸들을 한 1분 간격으로 핸들을 안 잡아주면 핸들을 잡으라고 계기판에 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이제 요거 보시면 요 가죽으로 돼 있는 감촉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D 드라이브, 그리고 파킹은 또 버튼으로 돼 있고요. 요즘 소나타 DM8 소나타는 다 버튼으로 돼 있죠. 그리고 요거는 핸들 열선, 요거의 통풍 시트, 요거는 시트 열선, 요건 오디오 조절 장치, 그리고 전자 파킹. 그 오토 홀더는 이제 오토 홀더를 작동해 놓고 있으면 신호대기 하고 있어도 악셀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돼요. 브레이크를 꾹 누르고 있는 게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발을 떼도 되고, 요건 뒤에 커튼, 그리고 요거는 어라운드 뷰일 수도 있고요. 어라운드 뷰, 요거는 이 차는 어라운드 뷰가 있는 차니까 어라운드 뷰가 되고, 어라운드 뷰가 없는 차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 차들은 뒤 카메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주행 중에도 저 버튼을 누르면 아까 계기판이나 안 그러면 내비게이션 쪽에 뒷차선, 뒤에 따라오는 차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요거는 뒤에 센서입니다. 파킹 센서고. 예. 그렇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아가 버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막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차들은. 여기 있는데 자동키가 요즘 나오는 기아 차들은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옆면으로 붙어서 있더라고요. 옆면에 이렇게. 이게 잠그는 버튼이고 여는 버튼이고 뭐 그럴 겁니다. 이게 여는 버튼이고 잠그고 뭐 하는 거고. 하여튼 옆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디자인적으로 뭐 이렇게 쿵쿵 놓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쪽 면이 닿고 또 반대편 면도 많이 닿으니까 그러니까 옆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그 다음 또 이 후방 카메라고요. 그 요번에 뒷좌석 오토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거고, 뒷좌석 열선입니다. 그 다음 운전석 쪽과 조수석 쪽의 사진인데 보시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게 심플하면서 요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시원해 보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뭐 저희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게 8인치, 7인치 내비, 뭐 옛날에는 저도 지금 차가 8인치인가 7인치인가 그런데 지금 이 차는 여기 보시면 12.3인치 차입니다. 12.3인치. 내비가 굉장히 옆으로 길게 크죠. 그러니까 눈에 막 확 들어오고 눈이 시원해집니다. 전체적으로 내비게이션이 다 보이니까. 그래서 이 크게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요 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비게이션이 자동 업데이트가 됩니다. 무선으로 자동 업데이트가 되는 거라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현대 M&N 소프트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자주 업데이트 해주면 뭐 특별히 핸드폰 내비를 안 봐도 되는 그런 내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실내 온도 조절입니다. 이게 자동 온도 조절, 통풍, 그리고 싱크, 뭐 이 라디오, 오디오 조작하는 버튼, 그리고 요 싱크는 이제 양쪽으로 아시죠? 온도 조절 같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내비게이션이 저렇게 크니까 12.3인치 굉장히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썬루프, 듀얼 썬루프라 옛날에는 요것도 이렇게 뒤로 완전히 열립니다. 이게 뒤로 완전히 다 뒤로 갑니다. 이것도 시원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부분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거는 헤드라이트 각도 조절입니다. 이걸 돌리면서 헤드라이트를 좀 높이고 낮추고 하는 거고, 요거는 계기판 밝기 조절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차선 감지, 요거는 후측방 그 사이드 미러에 표시되는 거고, 요거를 누르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닫히기도 하겠죠. 트렁크 쪽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리고 뒤에 물건 서 있거나 하면 물건을 가지고 서 있고 발로 이렇게 하면 열리겠죠. 그리고 요거는 썬루프 그거고 버튼이고, 하여튼 요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드로도 이렇게 돼 있고, 우드 그레인, 우드 뭐 인테리어 뭐 이렇게 벤츠나 옛날에는 이런 거 나무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에는 플라스틱으로 질감만 나무였는데 지금은 나무로 돼 있더라고요. 조금씩 고급스러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게 이제 TCS라고 차량이 이렇게 곡각지에서 이렇게 쭉 밀려 나갈 때, 그때 차가 옆으로 그걸 원심력이라 그러나요? 그걸 이렇게 차가 밖으로 튕겨 나가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거 항상 작동시켜 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여기 이제 메모리 시트인데, 메모리 시트도 굉장히 편합니다. 내가 운전이 이제 피곤할 때와 그냥 컨디션이 좋을 때 운전 자세가 사람들이 똑같지 않거든요. 저도 메모리 시트 있는 차를 타기 때문에 메모리 시트가 있으면 피곤할 때와 컨디션이 좋을 때 시트 모양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두 개 입력해 놓으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요거를 그냥 별거 아니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있는 차를 타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뒷좌석에 앉아서, 예전에는 시가잭으로 꼽는 거 있잖아요, 충전하는 거. 요즘은 USB로 이제 이렇게 꼽아서 충전, 양쪽 다. 그래서 이런 것도 편의장치로 잘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것도 옛날 회장님들 뭐 차에 뒷좌석에 타시면 보조석 뒤쪽에 타시잖아요. 그때는 기사가 내려가지고 문 열어가지고 시트 조절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앞뒤로 왔다 갔다, 요거는 등받이 각도 조절하는 겁니다. 그 다음 후방 카메라, 그리고 요거 이제 좌측 우측 다, 요거는 이제 커튼이 수동으로 조절하는 커튼입니다. 뒷좌석 커튼, 저것도 유용합니다, 햇빛 날 때.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 휠이, 기아가 휠도 잘 뽑고, 요즘 현대도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이긴 한데, 현대가 2000년도부터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휠도 DN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휠 보이죠? 굉장히 이쁩니다, 차가. 그리고 이 앞부분도 예쁘고 뒷부분도 굉장히 이쁘죠. 이렇게 현대가 차를 잘 만들더라고요, 요즘. 그 다음 이제 요게 엔진 룸입니다. 엔진 룸에 하이브리드니까 배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 부동액이 깨끗한지, 이거는 깨끗한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요거는 브레이크 오일 같은 거 깨끗한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이게 부동액이죠. 색깔을 보니까 부동액 같고, 요거는 브레이크 오일. 하여튼 요게 그렇습니다.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입니다. 성능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능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차를 사게 되면 딜러들하고 같이 볼 성능지인데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차남바겠죠. 차남바와 요거 성능 유효검사, 혹 간혹 지난 차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딜러한테 성능 받아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워졌네. 이거는 차 번호판 탈 때, 그러니까 번호판을 새 차 임시 번호판을 달고 이제 정식 번호판을 달았을 때 날짜. 그리고 요거는 차 형식,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20년형입니다. 2020년형과 최초 제조일하고는 다릅니다.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되고,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형식이 1년이라도 뒤에 나오는 게 좋겠죠. 디자인이 최신게 되니까. 그 다음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은 빨간색으로,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렌트, 리스, 영업용 여기 있죠. 렌트, 리스, 영업용, 렌트, 리스, 영업용.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 차는 지금 없습니다. 있으면 체크되겠죠, 여기. 그리고 그 다음 특별 이력, 침수 화재 없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못 믿고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 부분을 다 속였다고 하는데 요즘은 속일 수도 없습니다. 이게 성능 해주는 업체, 여기 보면 이런 업체들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니까, 자기들이 여기 중고차 성능 자동차 가격조와 상태 점검자와 고지자가 돼 있잖아요. 상태 점검자, 얘네들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라 요거 갖고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 특별 이력 있음, 용도 변경 있음 체크되어 있는 건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달라지니까, 특히 침수나 화재 이런 거는 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체크되어 있는 차들은. 그리고 용도 변경 여기 있음 체크되어 있어도, 요즘은 1인 장기 렌트가 많으니까 1인 장기 렌트가 많아서 요즘 렌트 체크되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리스 이런 거는 법인차들이 많이 되어 있겠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렌트 체크되어 있는 거는 그냥 요즘 1인 장기 렌트가 많으니까, 예, 그건 그냥 그렇다고 하고, 리스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리스로 체크되어 있다는 거는 여러 사람이 탔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아무리 법인차라도, 예, 이제는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되는 부분 11번, 13번, 12번, 11번, 13번, 9번. 요거, 이런 것들. 지금 빨간거로 체크되는 부분은 절대 다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요것들은 차 뼈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게 다치면 차가 틀어지거나, 안 그러면 핸들이 옆으로 마모가 있다거나 핸들이 돌아간다거나 이렇습니다. 나머지 부분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차피 사람이 차를 몰다 보면 스크래치 안 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친다 하더라도 이거는 체크되면 안 됩니다. 천장이 깨졌다, 깨질 수는 있겠죠. 깨지면 이것도 체크될 것이고, 이런 부분 다 체크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체크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6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뒤에 와서 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뒤에 와서 팡 받아가지고, 뒤에 와서 사고가 났으면 요거 체크되면서 여기 체크되겠죠. 그 정도로. 얘는 별거 아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얘는 체크되면, 6번은 체크가 되면 유사고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유사고. 쉽게, 그러니까 판금이 들어가거나 하면, 판금이 가볍게 들어가는 거는 빠다 발라서 그냥 이렇게 메꾸려 해서 펼 수가 있지만, 그 페인트 칠해서 안 보이게 할 수 있지만, 심하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철판이 찢어져 버리거나 아예 구겨진 거는 잘라야 되거든요. 자르면 이쪽으로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건 차가 잘려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유사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건 체크되면 안 됩니다. 이런 데는 체크되면 안 됩니다. 지금 빨간 부분은 체크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주황색, 이거 약간 노란색, 이 색깔은 체크돼도 크게 차에 영향은 없는 부분입니다. 잘 유념해서 차를 보시고, 이 차는 뭐 아무것도 없는 차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요런데 로크암이라든지 이런 거 요런 것들, 요거는 엔진 쪽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동 변속기 쪽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미세 누이 찍히가 있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거든요. 예, 뭐 부족이나 불량이나 뭐 이렇게 있는 거는 여기 뭐 체크대를 쓰시는데 요 엔진 미션에 뭐 미세 오일이 부족하다 불량이다 이거는 좀 찍히면 안 되는 부분인데, 엔진 부분에서 이게 로크암 카바라든지 실린더 헤드 오일팬 이 정도 이렇게 미세 누이 한두 개 찍히는 거는 어차피 이거는 소모품이거든요. 로크암 카바라든지 실린더 헤드 게스켓 오일팬 요런 거는 다 실링들이 고무 실링이나 고무는 아니에요. 예, 쇠로 돼 있긴 했는데 어쨌든 그 실링들이 세월이 지나서 수리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엔진하고 미션만 좋으면 이런 거 미세누이 한두 개 있어도 그냥 차 값이 차 값이 착하고 내가 그 차가 마음에 들고 또 엔진 미션이 좋다 라는 느낌이 들면 뭐 체크돼 있어도. 근데 보통 또 미세누이 있는 거는 뭐 엔진이 좋을 리는 없겠죠. 네. 어쨌든 체크돼 있어도 그냥 타도 무난하다라고 보입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동 변속기는 요런 건 체크되면 안 되고, 미세누유 이것도 하여튼 수리비는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수리하면 기본적으로 30, 40, 뭐 오일팬은 10만원 정도지만 나머지 미션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되는 거라. 근데 차에 뭐라고 그러죠? 어쨌든 소모품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 체크되는 것들이 소모품이니까 체크되면 안 되지만 체크돼서 그 차를 못 사겠다. 또 연식이 된 차들은 다 체크를 합니다. 성능 받는 쪽에서는 자기들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성능 점검 보험료로 내는 거거든요. 요 성능 보험 점검 보험료는 딜러가 먼저 내놨습니다. 입금을 해놨지만 이제 차를 사게 되면 손님들이 내야 될 부분인데, 요 성능 보험료를 내고 나면 보험에 가입한 겁니다. 30일 2000km 동안 요런 부분에 조금 지금 이 차는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셀 수도 있어요. 사람이 체크를 하는 거라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체크돼 있을 정도로 체크할 정도로 오일이 샌다. 체크는 안 돼 있는데 오일이 새면 수리하면 됩니다. 요 보험료 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놨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수리가 됩니다. 30일 2000km 안에. 그리고 여기 성능 점검 1. 이게 오래됐으면 차값은 당연히 좀 싸야 되겠죠. 예. 그 정도로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요 차 같은 경우는 완전 무사고 차에 완전 무사고 풀옵션이고 반자율주행 되는 차입니다. 코드가는 우리 딜러들끼리 하는 이야기고요. 3,570만원짜리입니다. 내고는 약간 되는데 뭐 한 20-30만원, 30-40만원 내고 되는 겁니다. 뭐 일반 분들은 50만원, 100만원 뭐 이렇게 내고 되는 줄 아시는데 중고차가 옛날 같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하여튼 이상 미랄이었습니다.